안녕하십니까. 차사랑 출장세차입니다. 제가 일전에 출장세차 창업 3탄서부터 8탄에 이르기까지 이제 시리즈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포항에서 어떻게 창업을 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다가 또 어떻게 폐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한 후에 한 10 몇 년간을 이제 배관 설치, 배관사로 파이프 설치하는 일이죠. 주로 이제 배 같은데 배 안에 파이프 설치하는 일, 조선소에서 그런 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 지역에서 이제 공장 짓고 건설하고 뭐 정설하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파이프 설치하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 주로 조선소에서 한 13년 남짓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선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제 돈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제도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재창업을, 출장세차 재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재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는 과정을 계속 이어서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출장세차 창업 관련해서 그런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따분하기도 하고 무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14년여 동안 제가 배관사로서 일을 했던 과정 중에 에피소드라든지 웃기는 또는 뭐 재밌었던 뭐 그런 일들을 컨텐츠로 제작해서 좀 올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출장세차 재창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지 그렇게 시리즈로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한번 그 배관, 그 조선소에 들어가서 배관 일을 배우는 과정을 컨텐츠로 제작해서 1부, 2부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어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조선소에 들어가가지고 배관 조공으로, 보조공이죠. 배관사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조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조공으로 한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해야, 한 1, 2년 정도 경험을 쌓고 배워야 이제 이제 초보 배관사, 준 배관사가 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뭐 평생을 해도 배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실력이 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그 한 4개월 만에, 4개월 이내에 제가 배관사 타이틀을 따겠다, 이제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뭐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뭐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연습하고, 또 뭐 남들 퇴근하고 나면 저는 퇴근 안 하고 남아서 혼자서 연습하고 도면 보고 파이프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확인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도면 보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또 이제 친한 배관사 형님들한테 또 물어보고 또 가르쳐 주면은 수첩에 적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두고 외우고, 그렇게 해가면서 정말 뭐 열심히 그렇게 일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업계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협력업체, 하청업체에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기업체에서 그런 하청업체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인원을 쉽게 늘릴 수가 있고, 또 인원이 필요 없을 때 쉽게 감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두는, 협력업체를 두는 그 이유, 바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업체에 일을 하는 그 기술자들이죠. 그런 기술자들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우리나라 정상급 수준의 그런 기량을 가진 그런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저런 곳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조선소에서도 일을 하고, 뭐 공단지역에서도 일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두루두루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인정을 받고 좋은 일자리가 생겼을 때 또 콜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협력 사원들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정상급 수준의 그런 그 기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착실하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그 뭐 조공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곳저곳 뭐 업체를 몇 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제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조공으로 저를 불러준다면 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배관사로 불러주는 곳에만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배관사로 저를 불러주는 그런 콜이 오기만을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업종에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일이 줄어들면은 인원을 이제 감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 배관사를 그렇게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이내에 배관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실제로 배관사로 콜이 온 것은 1년 1개월이 지난 13개월이 지난 후에서였습니다. 이제 한때 저하고 잠깐이나마 같이 일을 했었던 배관사 형님이 이제 부산의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에 새로운 업체가 하나 생겨나면서 배관 업체가 하나 생겨나면서 거기에 이제 소장으로 가게 되면서 저를 준 배관사로 이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에 이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퇴사를 하고 이제 부산의 영도로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소장님을 만났는데 그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얼마 받고 싶냐. 저희들은 이제 1당제로 일을 했었어요. 이제 그 하청업체에 배관 하청업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1당제, 그 다음에 시급제, 직시급제, 뭐 그 다음에 뭐 월정제, 뭐 여러 가지 그 업체에서 임금 지급 방식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임금 지급 방식이 있었는데 1당제를 많이 선호를 했어요. 왜 1당제를 선호를 했냐면은 저희 업종은 이렇게 인력 이동이 굉장히 심해요. 뭐 어느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1년 이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일을 하기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그 업체에 일이 줄어들면 또 다른 일이 많은 곳으로 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당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루 일을 해서 받는 일용직이죠. 그 일당 금액 속에 모든 상여금이 다 포함된 가격이 그 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달을 일을 하든 두 달을 일을 하든 자기가 받는 그 임금 속에 모든 상여금이 다 포함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상여금 혜택을 보는 그런 시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았던 거죠. 오랫동안 한 곳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줄어들거나 감원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일이 더 많은 곳에 또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유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은 이제 그 모든 상여금이 다 포함된 금액을 주는 일당제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일당제로 일을 했었는데 그 하루 일당 뭐 너 일당 얼마 받고 싶냐? 이제 그렇게 그 소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8만 원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은 조공으로 일을 할 때는 보통 그때 당시 한 6만 5천 원, 하루 일당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했었어요. 조금 더 받는 데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게 보편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초보 배관사가 되면은 보통 9만 원 정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 8만 원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객지에서 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숙식 지원금이 나왔어요. 숙식비를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8만 원만 받아도 9만 원 받는 거 이상의 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욕심 안 부리고 8만 원만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소장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9만 원 책정해놨다. 이 단가 9만 원 책정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월급이 나왔는데 첫 월급이 나왔는데 그 월급 명세서에 보니까 제 단가가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한테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근데 그렇게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일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줘도 안 아깝겠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담감도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 이제 그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에 그 새로 생겨난 업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때 저희 업체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배 위에 올라가서 파이프를 설치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프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이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를 만드는 공장에서 파이프가 들어오면은 그 파이프를 이제 설계 도면을 보고 설계 도면대로 이제 자르고 뭐 다른 부수적인 자재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설치가 될 수 있는 파이프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배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파이프를 먼저 그 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제작 물량을 이제 저희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제 경쟁 업체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경쟁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독차지 하려고 굉장히 압력을 넣고 윗선에다가 악소문을 퍼뜨리고 뭐 어떤 뭐 로비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뭐 그런 걸 알 수는 없는 거지만은 공공연하게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행패도 부리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런 사례도 빈번했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를 제작을 해가지고 감독관들에게 검사를 받으면 감독관들이 이제 저희 업체에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가지고 뭐 검사도 잘 안 받아주고 뭐 캔슬 시켜버리고 다음에 다시 받아라 그러고 뭐 티끌만큼이라도 그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검사 캔슬 시키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했던 그 역할이 뭐였냐면은 파이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작해야 될 파이프를 이제 파이프하고 여러 가지 자재를 챙기는 자재 담당자가 있고 그 파이프를 이제 도면 치수대로 그 도면에 나오는 사이즈, 도면에 나오는 치수대로 그렇게 이제 자르고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인원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용접을 하고 붙이고 하는 이제 그런 치부사, 용접사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가 제작이 되면은 그것을 정리해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이제 검사 준비를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담당했던 부분은 이제 검사 담당이었습니다. 제작된 파이프를 이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또는 이제 검사 준비를 이제 해놓는 그리고 이제 검사가 끝나면은 그것을 또 다시 정리해서 적치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제 역할이었는데 그 다른 업체에서는 이제 검사를 받을 때 보통 일주일 동안 파이프를 제작을 해가지고 한 200개, 300개씩, 400개씩 이렇게 보통 한 2, 300개 정도씩 제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감독관에게 이제 검사를 받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그 보통 이제 검사라는 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졌어요. 그게 제대로 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뭐 치수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용접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그 검사를 하는 그런 그 비주얼 검사, 이제 유관 검사죠. 그런 이제 유관 검사 과정이 있었고 유관 검사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수압 테스트장으로 옮겨서 이제 물을 집어넣고 압을 채워서 용접한 부분에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걸 테스트하는 수압 테스트가 있었고 수압 테스트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적치를 해두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나중에 이제 배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할 때 이제 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제 검사 준비 과정이라든지 파이프를 적치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담당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주얼 검사, 그러니까 제작된 한 2, 300개 정도 되는 파이프를 유관 검사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널쩍한 장소에다가 쫙 깔아놨고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깔아놨고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검사를 받아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파이프를 크기 순으로 그리고 생긴 모양대로 이제 비슷비슷하게 생긴 파이프들끼리 그리고 크기 순으로 이제 보기 좋게 그거를 꾸민 거죠. 검사 준비를 하면서 파이프를 쫙 진열하면서 그걸 보기 좋게 예쁘게 뭐 화단처럼 꽃밭처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긴 모양이 비슷한 것들끼리 그리고 또 크기 순으로 이렇게 쫙 이제 따로따로 모아서 나누어서 그렇게 보기 좋게 이제 꾸미고
또 파이프 사이사이로 감독관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통로도 만들고 그렇게 예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꾸민 거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전에는 막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뻑하면은 그냥 그 캔슬 시켜버리고 막 그랬던 것이 한 방에 그냥 검사 통과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희 업체 직원들 모여서 이제 조회하고 할 때 이제 저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 검사 무사히 통과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박수도 받고 막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또 연습을 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장님이나 그 관리자분들이 이제 제가 초보 기능공이니까 이제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또 테스트를 해요. 항상 이거 할 줄 아냐 저거 할 줄 아냐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관리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인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동료들이 굉장히 그 시기를 하고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막 연습하고 뭐 일하고 막 이러니까 막 욕도 하고 참 이제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잘못했는 건지 뭐 잘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닥이 언제든지 그냥 뭐 다음날 출근 안 하면은 그만두고 나간 것이고 또 출근하면은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또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이 또 다음에 만납시다 악수하고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지 하기 나름이죠.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지 한 만큼 대우를 받고 대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들과 어떤 그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때 당시 저 나름대로 그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원만했어요. 뭐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게 뭐 미워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예, 뭐 그런 정도였는데 조금 이제 평이 안 좋을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로 남들이 쉴 때 안 쉬고 열심히 연습하고 일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뭐 튀려고 한다, 뭐 지가 혼자 튀려고 한다,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마음 상할 때도 있었고 뭐 그랬었지만은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빨리 제가 일을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해에 계속 이어집니다. 곧 이어서 다음 해로 계속 이어지니까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